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위탁 판매 34단계 한번 말씀드렸죠. 월천 벌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구매 대행에서 월천 버는 34단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솔루션으로 이걸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부업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위탁 판매가 아니라 구매 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더 솔직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단점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해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든 위탁 판매로 넘어가든 다들 겪는 과정이 이거예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퇴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뭐 대출금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 분유값을 벌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게 벌어도 되는데 자금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온라인에서 위탁 판매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 판매를 검색을 해보니까 포화 상태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유튜브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해본 후기들 보면은 대부분 내가 접었다라는 거는 이 위탁 판매에서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떼다가 올렸는데 접었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실제로 제가 찾아보면 도매 사이트에서 가격이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위탁 판매라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서 발주가 가는 건데, 문제는 이 도매 사이트에서 발주하는 그 공급가보다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최저가가 훨씬 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는 훨씬 비싸야 그 사이에 있는 마진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쵸? 도매 사이트는 저렴하고 네이버는 비싸야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내 판매가가 되는 건데, 이게 완전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매 사이트 가격이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싼 거예요. 공급가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역마진이죠,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을 또 알려주는 곳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 사이트라서 이게 상품이 무한하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라는 건 그 수입을 안 하고 KC 인증 안 받고 내가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발주 발송하는 거 거의 똑같거든요. 살짝 이제 세금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세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판매하는 형태는 좀 비슷해요. 어쨌든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 차이가 내가 한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 사이트에서 하는 게 제품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많겠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블루오션이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시게 돼요. 사실은 위탁 판매랑 차이가 뭐냐면, 위탁은 유튜브 한번 보면 그냥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은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환율 들어가죠. 뭐 중국 사이트 회원가입 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회원가입부터 막힐 거예요, 대부분은.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세요. 제일 많이 보시고, 오히려 유튜브를 보는데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유튜브 보고 이상하게 안 하고 그냥 강의 듣고 좀 저렴한 강의 들으셔도 돼요. 저렴한 강의 들으셔도 개념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도 여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걸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강의가 비싸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00개 중에 10개를 먼저 알아야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막 100개, 1000개 알려주는 강의 듣는다고 해서 그거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개념부터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강의를 듣고 해봐요. 해보면은 이게 중국 사이트 대표적으로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활용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강생이 그냥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량 등록이랑 개별 등록, 수동 등록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가 있는데, 그냥 강사들이 다 대량 등록 추천할 거예요.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 그냥 대량 등록하세요, 이렇게. 왜냐? 대량 등록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제품을 계속 업로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개별적으로 위탁 판매처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냥 내가 키워드만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슈즈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검색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몇천 개를 그냥 프로그램에 긁어다가 온라인에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을 매크로처럼 프로그램이 대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이랑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랑 업로드 하는 것까지만 이제 눌러주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업로드 하는 것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 등록은 이미 죽었어요. 구매 대행에서 개별 등록을 하겠다는 건 저는 조금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대량 등록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은 하기는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 비용을 내가 조금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처음에 들어갈 때 고민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금적으로는 조금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대량 등록을 처음부터 추천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이 들어가려면은 사업자를 내야 되고, 사업자가 근데 물론 이제 4명이로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낸다고 회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출이 그거는 이제 크거나 따로 누가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사업자를 꼭 내서 스마트 스토어에 그 상품 수도 이제 올려야 되고, 그 프로그램 비용도 이제 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내가 이게 그냥 자금 별로 안 든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3, 40은 좀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근데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들어요. 3, 40을 내서 2, 300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도 조금씩 들어요. 왜냐면 단기간 매출에 적합한 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실은 강의를 이제 듣게 되면 한 달 동안은 고민만 하세요. 제가 유튜브 많이 본다 했잖아요. 고민하는 시기예요. 고민하는 시기. 그때 무슨 고민을 하냐, 내가 이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내가 단기간에 매출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강의를 들어도. 그 다음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요. 반신반의하는 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근데 위탁 판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준비가 좀 많긴 해요. 막 해외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API 뭐 이제 연동하는 거, 프로그램 사용법도 내가 익혀야 되고. 그래도 돈을 냈으니까 이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장점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매출 발생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위탁 판매 개별 등록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 100명이랑 해외 구매 대행 이제 대량 등록하는 그 1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일단 지금부터 스타트 하세요 땅 하면은 처음에는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품 그냥 업로드 하니까. 그래서 저 오늘도 4개 올렸는데 5개 올렸는데 뭐 1개씩 팔리는데, 이러다가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다 지쳐있어요. 위탁 판매는 안 팔려요. 나가봤자 한두 개. 대량 등록은 내가 업로드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2달이면 거의 무조건 매출이 발생을 하는 구조고, 2달 정도 내가 꾸준히 업로드한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매출은 그냥 벌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2달 정도 지나면은 다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마진은 한 30%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 30만 원 이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강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와닿아요. 나는 지금 사업자 하나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게 있고 사업자 비용이라는 게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업자 한 개당 1만 개를 올릴 수 있는데 파워 등급이 되면 5만 개, 사업자 10개 되면 50만 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정비는 이제 어느 정도 멈춰 있는데 내가 올리는 그 상품 수량이 많아지면, 약간 경제의 규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상품 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매출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뭐예요? 상품 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를 보면은 월 순익 2, 3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진짜 빠르면 3개월에 달성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그냥 내가 부업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그냥 과제 꾸준히 다 하면은 이 정도는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 뭔가 한글 작업도 다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시는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왜 팔렸지? 이러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일단 팔려보고. 저는 그게 이제 맞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폭풍 같은 이제 질문 시간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이 많이 보시고 이제 강사님들한테도 왜 이 제품은 안 돼요? 뭐 이건 왜 안 돼요? 뭐 건기식은 왜 안 돼요? KC 인증 안 받고 했을 때 문제 있어요? 뭐 지재권은 어때요? 엄청나게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 1, 2주는 걸리잖아요. 그 2주까지 이제 보고 보통 판매를 하는데,
2주나 기다리면서 왜 이 상품을 사는 거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강사님들 시켜가지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그냥 다 냅다 물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왜 팔리는지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왜 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품 소싱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돼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대량 등록하실 때는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팔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찾는 거. 키워드 없었거든요. 키워드 뭔지 모르고 그냥 문제되는 것만 빼고 그냥 팔다가 나중에 이런 쪽에서 키워드 이렇게 입력하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강의 듣는 게 이제 무조건 좋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강의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2주나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 그냥 내가 몇천 원 더 주면은, 몇천 원, 몇만 원 더 주면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2주나 기다려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이고 또 여기서 내가 CS를 잘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사는 거고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강의에서 뭐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 하다가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좀 다르죠, 위탁이랑. 그리고 15번에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눈에 보여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문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같이 비례합니다. 뭐든지 이제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지만 내가 빨리 가려면은 갖춘 게 없을 때 빨리 갖춰야 되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구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가 순식간에 늘리는 것도 좀 어렵고 프로그램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두세 개 쓴다고 제품이 2배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시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수십 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자를 10개를 내면 어쨌든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그 파워 작업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있고 또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확장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하시거든요. 대량 등록 특성이 내가 왜 팔리는지 잘 모른다 했잖아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매출이 이번 달에 나와도 다음 달에 불안해요. 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벌어지지 않았지만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감정이. 오늘 주문 막 15건 넘게 들어와가지고 저 사업자는 쭉쭉 늘리고 그냥 대량 등록하면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일주일에 보면 오늘은 한 건도 안 들어왔어. 이거 구매된 끝인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과감하게 사업자 그냥 늘리고 상품 계속 업로드 하자. 이게 대량 등록의 그 마인드셋이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잘 돼요. 대량 등록의 마인드셋은 잘 모르겠고 일단 해보자. 50만 개까지 해보자. 시킨 대로 해보자. 당연히 장점만 있진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그 구조적으로 이게 왜 어려운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점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점은 매출이 진짜 내가 역량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나온다 했잖아요. 단점 뭐냐면 상품 취소, 환불, CS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쿠팡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해버리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소비자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전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제 뭐 문자로 이제 상품 반품할 수 있는 정도인지 제가 체크하고 안내해드리겠다 이랬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거 안 해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저 후기 안 좋게 올릴 거야. 이렇게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쳐요, 여러분들이. 지치고요. 업로드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CS 잘못 걸리면 그 진상 고객 한 명 걸리면 1시간, 2시간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기 때문에 상품 업로드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점차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게 있죠. 이게 지자권인 상표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표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대량 등록은 사실 100%
그걸 막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노하우가 쌓이면은 검수 과정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상표인지 아닌지 난 모르니까. 상품을 하나씩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일이 날라와요. 뭐 소명해라,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내도 되는데 무서워서 이걸 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걸리면은 경찰서 한번 가서 소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알아도 그런 메일을 받고 내가 경찰서를 한번 들린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명이나 이미지 검수를 더 꼼꼼히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대량 등록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다 들어가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상품 재고나 수량 확인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국내 위탁 판매를 해도 어려운데, 국내 도매 사이트도 정확하지 않은데 해외에 있는 거를 내가 하려고 보면은 상품이 그냥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업로드할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한테 내가 연락해야 되잖아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소리, 고객한테 내가 이제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지치고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랫폼에서는 페널티를 줘버립니다. 재고나 수량 확인 이런 거 안 돼가지고 품절 처리가 되는 순간 페널티를 받죠. 그리고 상품 중복 등록도 빈번해요. 대량 등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에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똑같은 동일 상품을 여러 개 올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페널티를 준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쿠팡이 뭐 썸네일도 배경에 아예 뭐 흰색이어야 된다, 이걸 좀 강경하게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량 등록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판매자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량 등록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만큼 제품 수가 많기 때문에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좀 가장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매출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밌긴 해요. 신기하고. 근데 각종 수수료, 프로그램비 이런 거를 내보면은 뭔가 남들은 진짜 쉽게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데 뭔가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알리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처음에 대량 등록하다 보면. 근데 알리에서 이제 네이버로 직접 들어온대요. 그럼 플랫폼도 뭔가 규제하는 것 같아요. 쿠팡도 대량 등록하는 사람 이제 뭐 막는다고 하고 이러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이제 막힐 수도 있잖아요. 계속 뭐 AS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고, 그러면서 강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 불안한 시기예요. 불안한 시기. 여러분, 팔릴수록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찾을 것 같죠? 팔릴수록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직 셀러분들이 알려주는 노하우들을 찾게 돼요. 그냥 내가 진짜 단순하게 강의만 듣고 그냥 따라했다가 매출은 발생했는데 이걸 내가 지키고 꾸준하게 가려면은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잘 파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타오바오에서 그 대량 등록이 잘 안 돼요. 못 긁어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건 거의 반자동이거나 아니면 개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오바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1세대 분들은 다 타오바오였어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은 마진 구조가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스킬적인 거나 노하우들을 익히는 거예요. 알리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알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타오바오에서 찾으면은 더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마진 60%까지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만원 이상 되는 제품들도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타오바오에서 올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알리는 다 같이 대량 등록하는 거니까 제품이 겹치는데, 타오바오에선 정말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10만원 넘는 상품도 괜찮아 보이면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는 대로 매출이 올라가요. 대량 등록의 장점은 정직해요. 그래서 하는 대로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도 매출이 올라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 이제 순이익이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3, 4시간씩 주말 없이 이제 꾸준히 업로드를 했어요. 그럼 6개월 차에 월천 정도의 매출 정도는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해요.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냐, 아니 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냐,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냐,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마진 40% 정도는 남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나 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의 세금이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 다 내고 나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또 고민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벌어도 고민이 생겨요. 나는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전업으로 하고 싶지만 계속 잘 될지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그렇다고 내가 월천씩 수익이 나면 직장 그만둘 수도 있겠는데 직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비슷하게 벌지만 이건 또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은 그래도 내가 잘려도 뭐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프로그램 막히거나 이제 뭔가 규제가 시작되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계속 친구들 안 만나고 경조사 다 챙겨야 되고 주말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취미생활 하나 없이 일만 하는 것도 내 삶을 깎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일 때 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매출이 좀 나신 분들이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접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뭔가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접거나 아니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년간 꾸준히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는 걸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유튜브에서 그냥 구매 대행 뭐 잘하는 법, 소싱 잘하는 법, 뭐 키워드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찾다가 지금부터 오프라인에서 그런 몇 년간 잘 파는 분들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네트워킹 모임처럼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귀에 듣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구매 대행의 원리랑 구조를 파악하면은 전 그래도 문제를 이제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솔루션이 심플해져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27번부터 이제 솔루션이에요. 결국 두 개의 길로 갈라져요. 뭐냐? 하나, 대량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그냥 하는 거. 근데 이걸 끝판왕을 찍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대량 등록 내가 지금 계속하면 지쳐. 그럼 나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100개까지 늘려가지고 그냥 오픈마켓에서 다 올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소량 사입이라고 해외에서 내가 잘 팔리던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외에서 그거를 소량으로 사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사입인데 관세나 부가세를 이제 지불하고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가가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저렴한 거부터 내가 판매하는 거예요. 저렴한 거는 잘 나갔기 때문에 잘 팔렸던 건데 내가 사입을 하는 순간 거의 다 또 잘 팔려요. 그래서 막 진짜 하나 팔았을 때 몇백 원이나 몇천 원 남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내가 사입을 하면은 나밖에 거의 이제 못 파는 순간도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매출 확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몇 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장난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성용품들 중에서 이제 의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단가로 잘 팔리는 제품들이 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입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대량 등록 끝판왕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거든요. 디지털 노가드의 장점은 뭐냐? 요구되는 역량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큰 부담이 없다는 거 이게 엄청 큰 메리트예요, 사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른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0에서 다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누군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도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이제 가는 거예요. 끝판왕 찍어야겠다, 내가 이쪽으로. 시스템이나 구조는 내가 다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 디지털 노마드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하기도 그만큼 쉽다. 왜냐면 그 사람도 현장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추울 때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도 많이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점은 여러분들 왜 접냐면 월천벌금 왜 접는지 아세요? 진짜 생각보다 지루해서 많이 접어요. 그 지루한 걸 못 참아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 그냥 상품 소싱이라고 해봤자 대량 등록은 뭔가 뭘 이렇게 바꾸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 일과가 하루에 3-4시간씩 그냥 퇴근하고 와서
키워드 좀 이렇게 몇 번 검색하고 그냥 프로그램 돌리고 업로드하고 근데 3-4시간씩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성장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재테크에도 관심을 갖는 거고 이게 상충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조금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또 외부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 플랫폼 규제나 이런 거 생긴다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이제 해외 소량 사입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은 편해요. 장점은 뭐냐?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소량으로 사입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택배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상품으로 상표권도 낼 수 있고 로고도 만들어보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차별점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대량 등록하는 그 강의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반품도 그냥 다 해버리라고 해요. 뭐 반품 요청 오면. 근데 소량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전화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런 반품을 좀 막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씩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요. 옛날엔 내가 그냥 다 반품해줬는데 요즘에는 내가 반품 안 해주고 자 이거는 문제 없는 상품이다라고 잘 안심시켜 주니까 그냥 쓰시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음이 좀 편합니다. 반대로 단점도 확실해요.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만큼 사입을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싸게 갖고 온다는 건데 싸게 갖고 오는 만큼 나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재고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재고 부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커머스에서는 재고 부담이 가장 최악의 그 안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쪽으로 시도하고 싶어도 여기 때문에 묶여서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이 한번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주식이나 뭐 부동산은 그냥 기다리면 오른다는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커머스는 냅두면 팔린다는 믿음이 없거든요. 뭐라도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외 소량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잘 이런 리스크들을 잘 알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묶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해외 소량까지 한다? 소량 사입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더 막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도 많이 하세요. 저는 대량 등록하면서 소량 사입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하세요. 대부분. 왜냐면은 어쨌든 몸은 한 개니까 이게 그냥 되기는 하는데 내가 못 버텨요. 대부분은. 생각하는 스토리나 흐름도 다르고 각자 갖춰야 되는 경쟁력도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같이 보통은 잘 못하세요. 뭐 직원 두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전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래를 보고 왔다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강생 분들은 다 월천 넘는 그 구매대행 분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도 상품이 진짜 몇십만 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그게 힘들었지 상품이 50만 개까지 다 올라간 이후부터는 조금 쉬엄쉬엄 해도 기존에 올렸던 게 많기 때문에 매출 잘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자권이나 이런 문제될 만한 것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바로 보고서 그냥 바로 다 검사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편해요. 뒤로 갈수록. 내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알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구매 대행은. 근데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순간 대량 등록도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입이라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PL 등을 쓰는 것 처음엔 스트레스예요. 좋은 3PL 없을까요? 하면 3PL에서도 막 이거 하면 추가 요금이고 뭐 하면 추가 요금 이런 거 복잡한데 상표 출원이나 네이밍,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하면서 차별점을 만들면은 그쪽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랜딩으로 뭔가 만들고 판매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가가 높은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야 마진이 크고 마케팅 룸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을 하다가 사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인 제품부터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저가를 사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 시장을 알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랄까 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 가격 경쟁이나 이렇게 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지만 여러분들만의 영역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스티커 뭐 그 굿즈 같은 거 굿즈류 뭐 문구류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포스터, 이런 포스터 같은 거 있죠. 달력도 뭐 무슨 달력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데,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사입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게 딱 보인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 마케팅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탁 판매 때도 똑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좋은 상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는 상품이 팔린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고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조금 위탁이랑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은 사입이 아닌 이상은 내가 제품을 두 개를 보낸다는 개념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팔았을 때 빔 프로젝터를 구매 대행으로 팔았는데, 거기에 그 스마트 TV를 볼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여기에 그 샤오미 미 스틱 있잖아요. 미 TV 스틱. 그거 꽂으면은 스마트 TV가 되거든요.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상품 하나로 판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주문을 하면은 빔 프로젝터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빔 프로젝터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리모컨은 제가 따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좋은 제품, 그리고 추가 상품을 한 개의 어떤 상품 코드, 그 상품 코드 안에 같이 넣어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위탁은 상품이 너무 정해져 있고 제조사가 다 명확하게 있지만, 여러분들 그 해외 거를 올릴 때는 사실 제조사 쓰라고 할 때 제조사 뭐 쓸 수 있습니까? 제조사 못 쓰잖아요. 땡땡땡 협력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품을 기획하기가 편해요.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발주를 그냥 2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위탁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위탁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같이 판매했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본품이 들어가는데 추가 상품은 국내 위탁 상품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이 소싱하는 거니까. 발주 그러면은 발주 3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뭔가 좋게 보이게끔 만들면 돼요. 세트 상품 구성을 해버리면은 한 번에 사고 싶어요. 굉장한 이제 마케팅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의 숙명이 뭐냐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입하는 과정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사입 이렇게 갈 수 있진 않잖아요. 다 구매 대행으로 한 번씩 올려보고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사입으로 넘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들이 한 상품을 애지중지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품들을 내가 소싱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빠르게 반응해서 미리 그런 상품들을 올려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익이 높아요. 구매 대행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호신용품을 원래 팔던 분들이 갑자기 매출이 확 뛰어가지고 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예측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딱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트렌드적으로 연예인이 쓸 것 같은 거나 연예인이 쓰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팔려요. 뭐 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도 잘 보면은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요. 짱구 그 맹구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냥 연예인이 쓰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유심히 보다가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올리면은 갑자기 확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 되고, 내가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습득하고 적용하고 배워 나가면은 충분히 월천 정도는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약한 거는 뭐냐면, 구매 대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들을 잘 보면은 뭔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지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할래요 하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월천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직원을 약간 파트타임이라도 써야 돼요. 가족을 쓰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을 줄 알아야 되고, 뭐 계약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보험을 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나 소득세, 사무실 등등 숫자가 보이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위탁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을 잘해야 돼요. 구매 대행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 자금도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정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해야 손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적자가 안 나게끔 경영을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최저시급 줘가지고 파트타임을 몇 시간을 쓸 수 있고 그 파트타임 쓴 시간만큼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쓸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자면은 우리가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의 본질은 어쨌든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게 도소매랑 다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번거롭고 불편했던 점을 해소시켜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월천 정도 되면은. 근데 위탁 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 또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나만의 차별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구매 대행에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담사 출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알바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객을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40대, 50대인데 구매 대행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오히려 40대, 50대면 오히려 구매 대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그게 중국 사이트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써야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20대보다 40대가 사회 경험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고객한테 뭔가 클레임이 들어왔거나 문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응대를 잘 하세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버벅이시는 건 맞는데 결국에 뒤로 갈수록 그 사회생활 했던 경험이 메리트가 굉장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20대 대학생들 제가 시켜보면은 진짜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CS 같은 거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이제 다 반품해버릴 수밖에 없고 고객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또 잘 모르면 고객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을 잘 소싱하고 마케팅하고 SNS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좀 마케팅적인 부분도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34단계까지 한번 정리해봤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단계를 한번 보시고 나한테 다가올 미래도 한번 대응해보시면은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